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돈풀기의 역습, 전 세계가 물가 쇼크에 빠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가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무려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부터 조금씩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식인데요. 시진핑 주석 이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베이징에서 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중국의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3연임의 길이 열었다. 내년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번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연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시 주석이 중국 내에서 가지는 지배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위성정당은 쏙 빠졌다. 정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선거구와 피선거권 연령 등만 의제로 올라갔고 연동형 비례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4년 총선 임박해서 협의를 해보자라고 시사는 하긴 했지만 이번 구성안에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당리 당략 따라서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일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데 또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해요. 그 많던 알바는 다 어디에 갔을까? 한 자영업자의 얘기로는 신기할 정도, 너무 궁금해할 정도로 알바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를 보면 줄어들었죠.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게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나서 알바들을 없이 자영업자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손이 필요한데 알바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급 11,000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장해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요소수 문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이제 속속 나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화물차 요소수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리터의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스크처럼 이제 정부가 이 수급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시기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고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적용이 되고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가 있어요. 승용차 이용자는 최대 10리터, 화물 승합차는 최대 30리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매 안 되고 수출이 금지됩니다. 일단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발표하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공급량을 좀 확보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군 비축 요소수 210톤을 민간에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 배출하는 주유소에 장사진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이 요소수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27,000리터도 도착을 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이제 장기적으로 이번 달, 다음 달 장기적 물량을 확보하고 도착하는 물량들도 보이고 군대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도 풀고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 완전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요소수 풍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필요한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진을 치고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인류화해서 주유소만에서 팔고 그것도 이제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 이렇게 규정을 주는 거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렇죠. 외교부가 이제 호주, 베트남, 중국, 뭐 사우디, 뭐 일본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국가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이제 숨통이 틔어져 가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 요소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안정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수출 제한을 몰랐다. 지난달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이 부분이 의제로 안 올라가냐는 좀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 늑장대청 도마에.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네. 사실 이 요소수 문제가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하긴 하지만 외교부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른바 이제 에너지난 때문에 국내 요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게 수출 물량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그에 대해서 주의가 조금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견된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좀 뒤늦게 대처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허둥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수입선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일단 예.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수입 행태를 보였는데 중국 국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수입선 다변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요소 생산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제 그 한일 그 외교 갈등이 있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동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사가 조금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가 없느냐는 지적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요소수 사태 뒤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소 국내 사용량의 80%를 생산하던 업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채산성이 워낙 낮았던 겁니다. 수입하는 게 더 싼 거예요.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에 이 시설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주유소 기름 판매업으로 이제 남해화학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남해화학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이 맞는 것이냐? 이게 장해찬 평론가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안 나오면 손해를 보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공기업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마냥 비판하거나 모든 재료나 뭐 요소수 같은 경우를 전부 다 국내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이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또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 남해화학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필요한 요소수의 약 80% 정도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원자재 수입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2004년도에 800만 달러에 미국에 이 공장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적자를 보고 그 이후로 사업 방향을 주유소와 기름 판매업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으로 보면 예. 오히려 민영화 이후에 그리고 요소수 공장 매각 이후에 훨씬 더 회사가 잘 되고 커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남해화학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글쎄요 몇십 년에 한 번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예. 매년 요소수를 남해화학에서 강제로 자체 생산하게 한다면 그동안 들어가는 적자에 대해서는 또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평소에 좀 수입 채널을 다각화해서 예. 중국이 막혔을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서 이번에 호주 등 10개국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것을
뒤늦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일찍 예, 대비했다면 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외교의 실패를 공기업 민영화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다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 판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또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